안녕하세요. 얼마 전 유튜브에 파이코인에 대한 첫 영상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파이코인 관련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은 현재 정말 많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채굴을 시작하시면 그 안에서 한국어 지원이 되는 채팅방이 따로 존재하기도 하고 카톡 오픈 채방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계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보를 나누고 있고 토론을 하시는데 그중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파이코인의 무료 채굴에 관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무료 채굴을 굳게 믿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무료 채굴은 의미가 없다 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주제도 있지만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무료 채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짧게 제 의견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파이코인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무료로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중 몇 개는 같이 채굴 중이고요. 이미 상장된 코인도 있습니다. 즉 2021년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코인들은 사기냐 아니냐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고 미래 시장에서의 가치를 발할 수 있느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장되느냐의 주제로 토론하는 것이 에너지 소모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오픈 팟빵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파이코인에 관해 올리는 질문들 중 어떻게 무료로 채굴하는 것이 시장의 가치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쯤 암호화폐의 탄생 배경부터 기본 구조까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분들이 파일을 내리까시면서 대부분 거론하시는 코인들이 그중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처음에는 하루에 50개씩 채굴을 할 수 있었는데요. 비트코인도 당연히 무료 채굴입니다. 그것의 탄생 배경과 구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개인인지 집단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비트코인 창시자가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의 신용거래가 은행과 얽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송금하고 예금하고 출금하는 모든 정보가 은행이라는 3자 기관에 저장되고 관리되며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중앙은행에서 그 나라의 화폐를 찍어내면 물가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현상까지 포함. 앞으로 화폐 발행은 계속될 것이니 물가는 점점 더 올라가기 마련. 이런 모습을 싫어했던 그는 탈중앙화를 꿈꾸며 비트코인을 만들어내고 2008년 백서가 처음 공개됩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인데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베이스로 작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의 기능을 설명하자면 신용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를 관리하는 중앙기관을 없애고 사회 개개인 모두가 하나의 은행이 되어 장부를 동등하게 나누어 갖자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쉽게 말하면 철수가 영희한테 한 개의 비트코인을 보냈다면 장부에 철수가 영희에게 비트코인 하나를 줌 이렇게 장부에 기록을 해놔야 하고 그 장부는 철수 영희뿐만 아니라 옆집의 길동이 옆 동네 명수에게도 그 장부를 똑같이 돌려서 누가 봐도 그 거래가 사실임을 증명하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특히나 이 장부는 10명만 사용하는 것보다 1000명이 사용하는 것이 더 신뢰성이 높으며 1000명보단 10,000명, 10,000명보단 10,000명이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뢰성이 높고 조작될 확률이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알고리즘 특성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1000명이 비트코인 거래 장부를 가지고 있고 이 중 10명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장부 조작을 하게 되더라도 990명의 오리지널 장부가 10명의 조작된 장부보다 숫자상 더 많기 때문에 조작된 장부는 새로 고침이 되어 그냥 없어지게 됩니다. 즉 조작되는 것을 성공하려면 결국 1000명의 과반수가 넘는 501명의 장부를 조작해야 하는 현실성 없는 일을 해야 하고 만약 일어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장부는 공개 장부이기 때문에 51% 장부 조작 공격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가치는 휴지 조각으로 변할 확률이 99.99%이므로 굳이 힘들게 조작한다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이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실시간으로 장부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부는 블록체인의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블록을 기입 순서대로 엮은 끈을 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해커가 만약 여러 가짜 계정을 많이 만들어내서 마구잡이로 다량의 블록을 조작한다면 비트코인의 신뢰성은 또 추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여기에 장치를 하나 걸어놓습니다. 연산 문제를 걸어두어 이것을 풀어야만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해커가 하나의 컴퓨터로 가짜 계정을 10개 만들어 10개의 어려운 연산 작업을 푸는 것보다는 선한 사람 10명이 10개의 문제를 푸는 것, 즉 1인당 1개의 연산 작업을 풀어내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를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즉 해커가 가짜 계정을 돌리더라도 선한 사람들만이 만들어내는 진짜 블록수에 의해 새로 고침된 후에는 삭제되는 장치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을 끝낸 후 작업 증명을 하여야만 유효하게 블록을 생성해서 블록체인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많은 선한 사람들이 스스로 많은 블록을 생성하는 작업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냥 생성하는 것도 짜증나는 일이지만 심지어 연산 문제까지 풀어야 하니 선한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당근이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 선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블록만 생성해 준다면 비트코인을 주겠다고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든 거죠. 즉 이 작업을 POW, Proof of Work 또는 이제 작업 증명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굴 또는 마이닝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채굴이란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세큐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며 연산 문제 수준의 높낮이와 별개로 작업 증명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만약 연산이 어려워서 비트코인이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예를 들어 2010년 전에는 그 어려운 연산을 풀고도 한화로 2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피자 두 판에 2만 개를 사용한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누가 만든 거죠? 채굴 방법이나 연산 방법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진보성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총 2100만 개만 채굴되면 다 끝이니 희소성이 있어서 비싸게 된 것이다. 이런 것들도 다 결과론적이란 얘기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 소스를 복사해서 연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총 채굴량을 비트코인 반 수준인 1000만 개로 줄인다고 해서 더 비싼 코인이 나와야겠지만 또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처음에 비트코인을 내놓을 때 예상했던 부분은 1인당 1 네트워크 기준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각자 집에서 컴퓨터를 돌려서 채굴하다 보면 어느 정도 탈중앙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돈이 된다고 하자 개인도 부족해 집단들이 그것도 아니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채굴을 시도하기 시작을 했고 장비도 CPU에서 GPU, GPU에서 FPGA, FPGA에서 ASIC 전문 채굴 장비가 나올 정도로 가격도 비싸지면서 장비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부자들, 즉 부자 개인 또는 부자 집단들이 비트코인을 독점해가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현재 2021년의 비트코인 채굴은 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며 실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과는 좀 다르게 더 중앙 집권화를 이루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은 선착순으로 나눠지기에 일반 PC로는 지금 뛰어들어도 큰 이득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무료 채굴 기회가 쉽게 있었던 10년 전 초반 시절은 쏙 빼먹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채굴의 이미지만 생각하면서 차 코인들의 무료 채굴도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이 저희들에게는 채굴이란 아주 비싼 행위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오기 전에 시작했던 분들, 지금 몇십억, 아니 몇천억 이상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알고리즘에서 비트코인과 차이가 있지만 파이코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파이코인 알고리즘 테스트에 동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선한 사람이라는 개념은 보통 여기서 노드라고 불리는데 현재 파이코인은 노드 테스트 중에 한창이며 결과가 상당히 타 코인들에 비해 속도 면에서 우수하게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파이코인은 이런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선 발론티어, 즉 자진 참가자가 필요하게 되죠. 물론 현재 PC로 다운받아 노드 설치를 해주신 분들에 의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휴대폰 채굴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매일 파이코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일조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서 로봇이 아님을 증명을 해야 되고 가끔 광고도 봐주셔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도 주고 있고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의 중요한 역할인 방패 선정을 해줌으로써 파이코인이 나가야 할 뼈대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없다면 파이코인은 시장에 놔도 상장이 되어도 잡코인 소리만 듣고 사라질 것이 뻔합니다. 아까 비트코인의 밸류도 대중들의 기대치가 만든다고 했듯이 파이코인도 결국 현재 채굴 중인 1,400만 명, 그리고 그 후엔 5천만 명, 1억 명의 기대가 모여서 적지 않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채굴이 이미 끝나거나 가능해도 반감기가 몇 번 더 오는 바람에 채굴에 해도 큰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결국 저희들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은 채굴에 얼마만큼의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가가 아닌 특정 코인 알고리즘의 실용성과 미래를 보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파이코인 설치 및 가입 방법은 영상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